자, 이번 시간에는 시간 세팅을 좀 해볼 건데요. 시간 세팅을 하는 방법은 쉬워요. 일단 이 time, date, ctl이라는 명령어가 있거든요. 얘를 엔터를 딱 치면 지금 현재 UTC로 잡혀 있어요. UTC, 미국으로. 그러면 이 UTC로 잡혀 있는 이 로컬 타임존을 변경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 타임존은.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 시간으로 변경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time, date, ctl 그리고 나서 list time zones라고 해서 엔터를 딱 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값들이 나오는데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는 그랩을 사용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걸고 그랩을 해서 서울을 좀 찾아볼게요. S를 대문자로 하는 거 소문자로 해도 되나? 잠깐만요. 안 되네요. 대문자로 이름을 정확하게 찾기 때문에 하면 튀어나와요. 얘로 이제 세팅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팅하는 법은 간단해요. 수도 최고 관리자의 권한을 받아서 time, date, ctl, set, time zone, 아시아, 서울, 엔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time, date, ctl. 바뀌었죠? 코리아로. 아시아 서울로 타임존 세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 netstate ps-ef에서 지금 실행 중인 얘를 찾아볼 건데, 이번에 조금 재밌는 방법으로 얘를 한번 찾아볼게요. 얘를 찾을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귀찮죠. 뭐가 귀찮냐면 ps-ef에서 얘를 찾아야 되고, 얘를 찾으면 또 눈으로 얘를 봐야 되고, 그쵸? 그리고 눈으로 또 얘를 보면 얘를 해서 키를 해서 종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좀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적었던 이 모든 명령어를 프로그래밍에서 코딩을 짜서, 코드를 짜서 실행시켜 볼게요. 일단은 코드 짜기 전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에코 한칸 띄우고 안녕 엔터. 그럼 이게 에코는 표준 출력 모니터로 이 글자를 출력해라는 명령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해봤던 건데, 예전에 엄청 옛날에 해봤던 건데, 이런 명령어가 있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ps-ef라고 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ps-ef에서 내가 파이프라인을 걸고 그랩에서 일단 걸러내요. 그랩이라는 걸. 그랩을 딱 걸러내면 그랩은 안 떠요. 왜냐면 여기서는, 자, 이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봐봐요. ps-ef하고 한 칸 띄우고 그랩이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뭐 별점 자르라고 하잖아요. 띄어쓰기를 안 했네요. 그러면 이제 이 별점 자르가 찾아져요. 요거죠, 요거. 자르가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 밑에 그랩 명령어도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제외시키려면 여기다가 grep-v 그랩이라는 명령어는 제외시켜라. 이렇게 하면 얘만 딱 뜨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인자가 아니라 두 번째 인자, 얘를 찾아야 되잖아요. 프로세스 ID. 얘를 찾으려면 여기서 한 번 더 그랩을 걸고 awk 한 칸 띄우고 못 다운표를 해서
중괄호에서 프린트 달러 2번 두 번째 인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딱 치면 얘만 딱 튀어나와요. 근데 이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이 프로세스에서 얘를 찾으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해야 되잖아요. 왜 복잡하게 하는 거냐면 프로세스 아이디 얘를 딱 찾기 위해서 이 부분 이 grab이라는 명령어는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을 때 가장 좋은 게 pgrab이라고 있어요. pgrab이라고 해서 별점 자르라고 하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제 pgrab이라고 해서 별점 자를 하기 전에 옵션 -F 옵션을 주면 돼요. 바로 튀어나오죠. 이거 훨씬 쉽죠, 위에 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적은 명령어가 pgrab을 쓰는 게 훨씬 쉽다는 걸 알게 됐어요. F 옵션이 뭐죠? pgrab -help라고 하면 여기 F가 뭔지 나옵니다. 읽어보면 돼요. 이거 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시간을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변경이 잘 됐는지 보려면 얘를 종료시켰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야 돼요, 서버를. 근데 종료시켰다가 다시 실행을 하려는 게 굉장히 귀찮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아이디를 찾아내서 종료를 시키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얘를 스크립트로 이렇게 짜놓을 수 있어요. 이 밑에 얘를 요 두 가지 명령어를 배워봤잖아요. 얘를 좀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짜볼게요. 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vi spring stop.sh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sh 사실 이런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확장자는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안 적어도 돼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스크립트를 짠 파일이라는 걸 좀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sh라고 확장자를 붙였어요. 사실 안 붙여도 돼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붙여서 자 만들어서 여기다가 첫 번째로 뭐라고 적냐면 I 키를 누르고요. 인서트 모드로 바꾼 뒤에 echo 스프링 부트 스탑 그 다음에 대문자로 할게요.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스프링 언더바 PID는 붙여서 하겠습니다. 달러 가로 아까 전에 우리 적었던 명령어 있죠. pgrab -f에 별점 자를. 근데 사실 정확하게 파일명을 적어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뭐 별점 자르라고 해도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cho 스프링 PID 변수의 차이 담겼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냥 스프링 PID라고 하면 이걸 그냥 문자로 그냥 출력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달러를 붙여서 얘는 변수야 라고 알려줘야 돼요. 위에서 만든 이 변수라고 스프링 PID. 그 다음에 엔터 쳐서 키를 하면 돼요. 킬 -9 달러 스프링 언더바 PID 이렇게 해서 ESC 땡땡 WQ는 소문자여야 됩니다. 저장. 그래서 지금 netstate -nlpt라고 보면 8080이 돌고 있거든요. 얘 죽일 때 이제 이렇게 죽이면 돼요. 현재 폴더에 //에 스프링 안 만들어졌나? 실행 파일이 아니죠. 실행 파일로 변경을 좀 해줄게요. ls-l 해보면 얘가 실행 파일이 아니에요. x건원이 없죠. x건원 좀 줄게요. chmod u+x 스프링 sh 이제 실행 파일로 변경이 됐고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장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 슬래시 현재 폴더에 스프링 스탑 sh를 실행하자. 엔터 치면 스프링부트 스탑 이 번호로 스탑을 해요. 잘 됐는지 보면 net state -nlpt 스탑이 잘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노헙 자바 자르 V 하고 탭키 눌리고요. 1번은 로그.out에 남기고 2번 에러는 err.out에 남긴다. 마지막으로 백그라운드로 실행해라. 엔터를 쳐서 tail -f 로그.out을 보면 잠시만요. 실행이 안 됐나? net state -nlpt 아직 실행이 안 됐네요. 왜 안 됐지? 뭘 잘못 적었나? 아, 이게 우리 노헙을 P인데 B로 잘못 적었네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좋은 점이 뭐죠? cat err.log를 보면 나왔겠죠. no search file 디렉토리 못 찾았다는 거죠. 뭐 이런 오류들이 이제 나와요. 제대로 나온 게 맞나? 잠깐만요. 나왔네요. 이렇게 VI로 한번 열어보니까 노헙 not found라고 나오죠. 그래서 ERR 파일만 보면 되죠. 다시 실행해 볼게요. 얘를 P로 바꾸면 되겠네요. 실행 net state -nlpt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실행하는데 한 2-3초? 실행됐고 그 다음에 확인해 볼게요. tail -f log.out 하면 시간 보세요. 16시 14분 그러니까 4시 14분 지금 시간이랑 똑같죠. 4시 16분이니까 시간 변경을 해봤고 배포 스크립트를 잡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시간 변경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배웠던 요 방식이 아니라 pgrab을 이용해서 jar 파일의 PID를 찾아서 그걸 종료시킬 때 우리가 처음으로 스크립트 파일을 잡았어요. 이 스크립트 파일 이름은 스프링 뭐였죠? stop.sh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행 권한을 줌 그리고 얘를 실행할 때는 점 슬래시 현재 폴더에 스프링 stop.sh 이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이 배포 스크립트에서 보면 에코는 오른쪽에 있는 걸 출력하라는 거죠. 모니터에. 근데 이제 변수를 적을 때 내가 대문자로 적었잖아요. 근데 그 느은에서 오른쪽에 있는 얘를 왼쪽으로 대입을 할 때 얘는 달러 뒤에 가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 봐요. 얘는 에코에서 달러 뒤에 가로가 없이 변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면 이걸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달러 변수는 이 변수가 들고 있는 값을 출력 혹은 실행이라는 거고요. 달러 가로 어떤 이런 명령어가 들어가는 형태는
여기 명령어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런 형태는 명령어의 결과를 리턴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명령어의 결과가 결국 이거잖아요. 아까 프로세스 ID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대입이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치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이 변수를 출력 혹은 실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왼쪽에 대입도 안 되고 그 뒤에 또 이상한 게 달려 있으니까. 그쵸? 얘는 가로가 필요하고요. 얘는 에코 해서 이 변수를 출력 혹은 실행하는 거죠. 이것도 이 변수 자체를 출력 혹은 실행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요거를 좀 구분을 하시고 보시면 요 스크립트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왼쪽에다 뭔가 대입할 때는 가로로 묶어줘야지 대입이 될 거예요. 보통 그냥 출력 혹은 실행할 때는 바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가로 없이.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포 자동화를 배울 건데 도커 없이 배울 거거든요. 기본기를 스토어를 할 건데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스크립트를 한번 짜봤어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